네, 이번에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상세한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보여주는 이제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벤트 로그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벤트 로그로부터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이벤트 로그로부터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전반적인 업무 절차들을 또는 프로세스의 실행 과정들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먼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예시들은 그 시나리오는 보험 청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 청구를 처리한 건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고객, 2번 고객, 3번 고객 또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각 사건들의 아이디, 이벤트 아이디, 그리고 언제 무엇을 누가 수행했으며 그때 비용이 얼마만큼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퍼티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살펴보면요. 아래쪽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 업무의 전반적인 이제 과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고객이 이제 보험 처리 요청을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이고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요청이 왔을 때 티켓을 자, 보험 처리가 접수되었습니다라고 한 티켓을 발행하고 그리고 동시에 위쪽에 있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세 검사를 하느냐 단순 이제 그 약식 검사를 하느냐를 거치게 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아래쪽에 티켓 발급한 결과와 함께 그 결과를 검토하는, 의사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잘 끝나게 되면 여기 X 표시는 XOR로 다시 둘 중에 하나만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이제 보험 처리를 승인해주고 그리고 승인해서 페이, 컴펜세이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리퀘스트를 거절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OR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가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또는 결과를 결과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게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reinitiate, 재실행한다, 재시작한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 프로세스를 다시 돌아가서 엑소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면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티켓 발급 과정과 그리고 업무 처리들을 검사 결과들을 다시 수행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위쪽에 이제 이벤트로부터 이렇게 생성해내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과정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보험 요청을 했는데 상세 검사를 했고요. 정밀 검사를 했고 티켓이 발급이 되었고 그게 언제 발급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보험 처리가 거절이 됐고요. 자, 두 번째 건수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았고 마이크가 요청을 접수를 했고 그리고 마이크가 티켓을 발급을 했고요. 그리고 피터가 약식 검사를 했고 사라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렌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서로 다른 작업자들이 다른 과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이력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이런 프로세스로 도출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저희가 업무 성과를 분석하거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보거나 또는 작업자들, 담당자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 케이스입니다. 자, 프로세스 케이스는요, 여기 있는 이벤트 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있는 어떤 이벤트의 나열입니다. 자, 그런데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험 처리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험 처리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어떤 고객 정보 그리고 보험 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들은 이 업무
1, 2, 3과 여기 있는 업무의 진행 절차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은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는 누구인데 이름은 스미트이고 타입은 우리 회사의 제 골드 멤버이고 그리고 지역은 북부에 살고 있으며 보험 처리를 요청한 금액은 989.5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있겠네요. 자, 이런 이제 정보들은 업무 진행 자체는 아니지만 업무 진행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다른 분석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는요, 이런 업무 수행이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업무 대상들이 많은 이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업무 평균 수행 시간도 있고요. 그러면 업무 처리 횟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런 차트를 통해서 각 단계가 얼마만큼 자주 실행이 되고 있고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수행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각각의 업무 담당자들, 업무 절차의 단계에서 수행된 이력들이 다르고요. 전체 중에서 몇 건은 다시 반려가 돼서 재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얼마만큼의 건들이 승인이 되었고, 거절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디시전 룰 어널리시스입니다. 디시전 룰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네요.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 반려가 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보험이 승인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 보험이 반려가 되었는지, 취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다시 재검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디시전 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규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디시전 룰입니다. 자, 이런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벤트 로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프로세스 상단에 있는 프로세스 케이스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험 청구액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어떤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자주 나오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이후에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업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소셜 마이닝이네요. 자, 이 회사에는 오른쪽 리소스에서 보다시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의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 어떤 명시적인 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업무 처리 성향에 따라서 이런 역할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업무 성향이나 유사성, 유사도 등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는 오른쪽과 같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 같이 어떤 이벤트 로그가 존재를 할 때 이 이벤트 로그로부터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벤트 로그는 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 테이블은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시간 순서에서 발생한 것들을 어떤 분석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고객의 업무 처리, 보험 처리, ID, 그렇죠? 케이스 ID를 통해서 다시 그룹핑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로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런 데이터, 그렇죠? 이거는 확대시킨 것이고요.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모델이고요.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사실 사람이 보기 좋게 지금 테이블 형태로 나눠져 있지만 컴퓨터가 또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형식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XML 포맷이고요. 그래서 이벤트 로그를 어떤 표준에 의해서 또는 방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느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MXML 타입, 그래서 이건 마이닝 XML 포맷 확장자고요. 로 할 수도 있고, 제스라고 하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제 표준 언어를 통해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스가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한 어떤 XML 스키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래쪽과 같이 이 그림은 앞서 보셨던 그래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사실 이게 패트넷이라고 부르는 표기법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사실 이제 프로세스 모델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각기 다른 표준 모델링을 통해서 표준적인 기법과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많이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아래쪽과 같이 패트리넷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EPC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독일에서 사용하는 업무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인데요. EPC 다이어그램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그 OMG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BPMN 노테이션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표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모델도 어떤 그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표현할 수 있는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도 다들 다르게 작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패트리넷이라고 하는 이제 표기법을 통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한 것입니다. 사실 패트리넷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 독일의 그 학자인 페트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것은 이제 수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피컬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나 학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스 모델링 및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과 같이 사실 사각형으로 박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트리넷은 이런 스테이트와 트랜지션을 통해서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을 하고 이게 오류가 없는지, 사실 프로세스 모델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프로세스 절차를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예측한다던가 성과를 분석을 할 때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사운드, 아주 정확한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패트리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절차는 등록이 되게 되면 티켓을 발급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정밀 검사 또는 약식 검사를 수행하고 나서 둘 다 끝나게 되면 decide 최종적인 보험 처리에 관련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리젝트 통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냐, 이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반복적인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빌딩 블록들,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것과 같이 둘 다 모두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AND 블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처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또는 여기서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XOR, 즉 Exclusive OR 분기라고 해서 배타적 선택적 분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루프라고 하는 것은 수행된 과거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루프가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패턴들 외에도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패턴들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모델로 바꾸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법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하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다음과 같이 수많은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이제 고급 기법들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법입니다. 알파 알고리즘, 휴리스틱 마이너, 그리고 퍼지 마이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그리고
좀 지네틱 알고리즘,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기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전 베이스트, 특정 업무 영역들을 분류를 시켜서 하는 이런 분석 기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룰을 인덕션 하는 거나 시퀀셜 마이닝과 같이 이런 기법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서 상황에 맞게 이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세스 마이닝 교재가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들 중에서 뭐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기법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마이닝은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데이터로부터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이 기법 자체가 좀 복잡한 것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수동으로 하기는 힘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프롬 또는 프로엠이라고 읽는 저희 툴이 있습니다. 이쪽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또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확장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장 개발하지 않고 개발되어서 공유되고 있는 이제 알고리즘과 메뉴들만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봤었던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 예를 들어 알파 알고리즘이나 휴리스틱 마이너나 퍼지 마이너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결과는 알파 알고리즘은 패트리넷과 같은 형태의 프로세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휴리스틱 마이너는 좀 더 유연한 그래피컬한 모델, 일반 그래프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퍼지 마이너는 그래프 모델이기는 한데요. 그게 조금 더 계층적인 이런 형태로 어, 좀 상세한 어떤 프로세스 모델은 드릴 다운에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보이는 계층적인 어떤 관계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유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프로세스 모델을 여러 가지 모형이나 형태로 도출을 했을 때 그 프로세스 모델이 유의미하려면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프로세스 모델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상위의 어떤 모델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빠짐없이 디테일한 어떤 과정들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이 현실 데이터를 얼마만큼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가 다르게 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밸류에이션, 즉 평가에서 우리가 적절한 것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피트니스입니다. 피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델이 우리가 추출한 프로세스 모델이 실제 이벤트 로그라고 하는 데이터와 부합하는지, 이벤트 로그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핏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이 얼마만큼 상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프리시전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 웹서치 엔진에서 프리시전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도출한 결과들이 있을 때 프로세스 모델이나 또는 규칙이나 이런 모델이 도출이 되었을 때 이 도출된 결과가 몇 퍼센트나 현실들의 정답들을 맞는 정답들을 제공을 하는지 그 비율을 우리가 프리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웹서치 엔진에서 우리가 웹서치 결과가 10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내가 원하는 적합한 결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프리시전 우리가 60%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도 찾아진 프로세스 모델이 우리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표현하는지를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시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피트니스는 현실을 잘 모델이 반영하고 있느냐를 의미하고요. 프리시전은 표현된 프로세스 모델이 현실을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상호 보완적인 어떤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찾은 어떤 프로세스 모델이 데이터만, 이벤트 로그 데이터만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상황들, 우리가 비록 한 달 데이터를 분석을 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1년 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딥러닝에서 이야기하는 오버피팅과 모델의 오버피팅과 관련이 있겠죠. 현재 데이터만 현재 최근에 한 달 데이터만 너무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잘 반영하고 있으면 앞으로 다음 달, 그 다음 달을 수행했을 때 이 모델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제네를 하지 않은 일반 상황들을 잘 표현하지 않는 제네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얼마만큼 보편적인 모델을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럭처인데요. 스트럭처는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 보여줬었던 이제 간단한 프로세스 모델 같으면 이제 노드 개수나 아크 개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복잡하진 않지만 현실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복잡한 노드 개수도 많고 아크도 많고 플로우가 워낙 복잡해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출된 프로세스가 이제 프리시전이 높고 피트니스하고 제너럴하다면 가급적 스트럭처도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도출된 프로세스 모델이 얼마만큼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럭처에 관련된 심플리시티 이슈입니다. 자, 이건 여기 오컴스 레이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컴이라고 한 연구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동일한 어떤 레이저, 우리 칼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일한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가 있으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 마이닝 주제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였다면 두 번째 프로세스 마이닝 주제는 컨포먼스 체킹입니다. 자, 컨포먼스 체킹은 크게 보면 프로세스 모델과 실제 리얼월드에서 발생된 이벤트 로그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벤트, 사실은 이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이제 일반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추상화되어 있다, 간소화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발생이 저희 디테일한 발생이나 순서나 또는 절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행 과정에 대해서 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또는 실질적인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을 유연하게 담당자나 이 업무 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수정, 변형하여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벤트 로그는 현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계획했었던 목표했었던 프로세스하고 아무래도 괴리가 있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 모델에서 생각지 못했었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유연하게 잘 대처한 거였을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 모델에서 기술하고 있는 또는 지정하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또는 스킵을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포먼스 체킹은 어떻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표준 절차 또는 이제 정규 표준적인 표본적인 절차와 실제 업무 순서, 업무 수행 결과들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반영을 해야 하는, 앞으로도 계속 반영을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개선인지 아니면 실수로 놓친 것인지 실수로 어떤 오류가 생긴 것인지 등등에서 파악을 해서 업무를 이제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컬 다이아그노스틱스는 어떤 뭐 각각의 건수 중에서 프로세스 모델 표준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프로세스 모델 중에서 거의 현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과는 다르게 이제 업무 절차가 모델링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컨포먼스, 이건 적합도죠, 그렇죠? 컨폼하냐,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표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를 하느냐, 준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든 건수에 대해서, 전체 건수에 대해서 잘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4분기에는 업무 절차에 비교적 95% 정도 컨펌했지만 2, 4분기에는 새로운 일들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표준 절차, 우리 표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많이 벗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등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제 example은요, 어떤 교육 프로세스에서 업무 지침대로 준수를 하도록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현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발전소에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규정대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잘 수행을 했는지를 한번 그려보고, 이 각각에서 여기 드러나 있는 색상은 이제 수행 빈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뭔가 수정, 반영 작업들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반려 작업을 통해서 다시 앞쪽에 있었던 어떤 체크 프로세스로 들어가서 반복적인 작업이 있었던 것을 이제 가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업무를 실제 관리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최근 한 달 동안의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서 어떤 경우에 왜 이런 업무 절차가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제 밑그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컨포먼스 체킹도 마찬가지로 IT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프롬 툴을 통해서 절차를 처리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절차대로 수행한 거, 그리고 누락된 거,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행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또는 어떻게 새로운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등등을 이제 그래피컬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글로벌한 컨포먼스 체킹을 위해서는 우리가 프리시전과 리콜을 결합한 F1 매저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보 처리, 그래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블 이론이나 또는 우리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류 기법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성능 평가할 때 프리시전 매저와 리콜 매저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 즉 상충적인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기법을 우리가 그 매저를 사용할 때 F 매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F 매저와 동일한 이제 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의 어떤 조합 평균이 이제 우리가 F1 스코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베타만큼에 반영한 것을 우리가 F 베타 스코어라고 부르는데, 리콜 대신에 피트니스를 적용한 것이 여기 있는 컨포먼스 체킹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F 스코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후에 우리가 기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개선하고 절차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인핸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여기 시간이 그려져 있네요. 시간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시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한 이력들이 뭐 5건, 여기 5건이나 5분, 8분, 그리고 9분, 13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렸었던 수행됐었던 시간들을 과거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절차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 업무를 또는 보험 처리 프로세스를 또는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 예측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이제 케이스가 동일한 어떤 시간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업무 프로세스나 그 케이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었고, 그리고 그 병원 내부의 입원 환자들은 업무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걸렸으며 그때 어떤 부분에서 수행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과거 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업무 절차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케이스적인 분석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환자들도 있고 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서 고객들을 분류를 해서 어떻게 다른 플로우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업무 시간과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어떻게 업무 결과가 디시전이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 4분기에 진행된 이제 케이스들과 2, 4분기에 진행된 케이스를 비교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고가의 어떤 이제 고액의 보험 처리 프로세스와 소액의 보험 처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어떤 다루는 건들을 특성에 따라서 나눔으로 인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숙련자 팀이 어떤 이제 발전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좀 비숙련된 이제 경험이 적은 팀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 해서 비숙련자들이 숙련자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부족하니 교육 과정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분석에는 여기 같이 조직 분석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담당자들이 어떻게 업무를 배정받고 어떤 사람들은 업무가 많이 배정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업무가 좀 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나 성과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인적 자원, 그리고 담당자들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조직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력으로부터 업무 이력을 각 단계에 있는 작업 단계들을 누가 수행했는지, 어떤 사람이 수행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 성과가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등등을 비교 분석하고 업무 담당자를 클러스터링해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의 분석 목표도 존재를 합니다.